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더위가 아주 기승입니다. 이제 휴가도 떠나셔야 되겠고, 좀 편안한 가운데 이 폭염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폭염 때문에 벌써 이렇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폭염 주의보, 경보가 반복해서 울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뇌이기 6장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범물의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가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에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밭과 전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 여호와 앞에 두리되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자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저기 거룩한즉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다가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무릇 제사장의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거든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도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너희에게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도 그 규례를 범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자기가 물건을 잃었는데 그걸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내가 기억해서 다시 그 자리에 가보니까 물건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남의 물건을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쓰리꾼이라고 해서 순식간에 가방을 훔쳐가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CCTV가 곳곳에 설치되고 사람들이 이제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않는 이제 그런 일들이 한국 문화에 깊숙하게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 훔치기는 것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자전거 사고가 나기 전에 자전거를 부실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혼자 사는 노인, 이 치매가 와 있는 노인이었어요. 그분이 수집 취미가 있어서 집에 가보니까 많은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전거를 해체하고 조립하고 하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어요. 결국은 경찰에서도 조사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를 하면 범죄로 취급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돼서 미국처럼 온갖 나라에서 이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에 와서 노동자가 되고 또 거기서 부를 일궈서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트남 사람들이 여성들이 와서 먼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남자 베트남인을 불러서 삶을 다시 꾸리다 보니까 외국인 중에 베트남 남자가 남자로 보면 가장 많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민청이 본격적으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우리나라의 이런 변화, 도둑이 아니라 물건을 훔치지 않는 그런 나라, 외국에서는 신기하게 생각을 하죠. 필리핀에만 가도 중국에만 가도 순식간에 주머니를 털리고 가방을 잃어버리고 휴대폰을 놓쳐버리고 심지어 부부가 관광객처럼 이정하고 순식간에 휴대폰을 본대이기 때문에 가져간다는 그런 외국의 사례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남의 잃은 물건에 손대지 않는 그런 이제 나라가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한 민족의 앞으로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멘.